현지 시간으로 21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소 좀 어두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혼조 양상을 띠면서 상승한 국가들이 드문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0.2% 안팎으로 다소 제한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좀 급반등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됐고요. 무엇보다도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은 지정학적 우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방 측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점차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주말에는 연일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 쪽에서 이 점차 내전이 확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자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전반적인 지정학적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 낙폭을 조금씩 줄이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에 따라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거래일보다 0.28% 하락한 17,051.73포인트 거래 마쳤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후반 들어서 많이 줄여놨다는 점 하루 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7,000선은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이날은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22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1.81% 밀려났고요. 그 뒤를 맥도날드가 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나이키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면에 상승한 8종목도 보시죠.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인텔입니다. 인텔 유일하게 1%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PC 시장이 다시 한번 경기 사이클이 돌아온 점 그리고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이날 약세 장세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고요. 이 밖에도 이 정유사 쉐브론이 그 뒤를 이었고 보잉 그리고 엑손모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나란히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앞서서 두 번째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이 외식과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이날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와 이 KFC로 유명한 연브랜드 두 종목이 중국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중국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육류를 공급했다라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에서는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상하이 푸시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로 만든 저질 소고기 패트를 이 맥도날드와 KFC 등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푸시식품 같은 경우는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더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패스트푸드에 대한 보이콧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1% 넘게 밀려났고요. 이 KFC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연브랜드는 이날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도 이날 0.2% 정도의 조정 양상 띄었습니다. 0.23% 밀려나면서 1973.6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이날 내내 약보합권에서의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 재료가 있었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데이터 저장 관련 업체인 EMC입니다. 이 헤지 펀드인 엘리어트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분사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EMC 이날 5% 올랐습니다. 28.33달러 종가입니다. 이어서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나스닥도 밀려나기는 했지만 거의 전날에 이 종가 수준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0.17% 밀려났습니다. 4,424.70포인트 종가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잠시 플러스로 전환되려는 시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거의 지난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에서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 실적을 내놓은 업체 넷플릭스 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았습니다. 2분기의 순이익이 7,100만 달러, 주당으로 계산하면 1.15달러를 나타내는데요. 전년 동기 주당으로 계산하면 49센트였는데 이것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나타냈죠.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규장 거래에서도 이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7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실적 발표되고 현재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현재는 0.68% 추가 상승을 이뤄내면서 455달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169만 명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6만 명이었는데요. 이것을 웃도는 수치라는 점, 그리고 내일장 정규장 거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우려감이 이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었는데요. 영국 STSE 100지수 0.3% 밀려났고요. 독일 증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1%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선 아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증시 0.7% 밀려났습니다. 4,304.74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이와 함께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를 앞두고 러시아 증시가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날 러시아 증시는 2.7% 밀려났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다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증화권 증시는 다소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볼 텐데요. 이제 IPO와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IPO 승인을 받은 12개 기업 가운데 11기업이 오는 23일과 24일부터 차례로 공모에 나설 예정인데요. 물량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와 함께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적도 좋지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종합지수 0.22% 하락을 했고요. 대만 가권지수는 반면에 나흘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0.42% 상승하는 양상, 인도 증시와 싱가포르 증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